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한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통신 담당하는 이승우입니다. KT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KT 연결 영업수익은 6.7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70억 원으로 YOY로 한 70% 정도 성장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YOY로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크게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에 원래는 통상적으로 4분기에 인건비 관련해서 일회성이 항상 붙어왔었는데 이게 3분기에 조기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분기에 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좀 레벨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추가로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한 3천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크게 하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붙는 컨텐츠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고요. 컨텐츠 투자라고 하면은 지금 KT 그룹 내에서 스튜디오 진입을 필두로 해서 컨텐츠 제작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KT나 KT 스카이라이프에서 VOD 형태나 OTT에 좀 제공을 하면서 그걸 가져오는 비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옴으로써 투자비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상각기간을 기존에는 2년 정도를 거쳐서 이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으로 좀 당기면서 조정이 필요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이 4분기 때 한 400억 정도 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2년간 상각을 하고 앞으로 붙는 거에 대해서 1년만 상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향후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상각기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24년에 좀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비용 규모에서 무형자산 자체가 크게 상각비가 크게 차지하진 않지만 일부 비용 증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통신 부문에서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로밍 매출이 아무래도 관광이 좀 재개되고 회복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30만 명 정도 증가한 980만 정도로 마감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5G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급률 자체가 72%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는 항상 4분기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5G 가입자 수가 순증폭이 4분기 혹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항상 그림을 그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순증폭을 보여주면서 5G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5G가 순증폭이 좀 더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전년 수준의 성장 수준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면에서는 소폭 이제 QOQ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저수익 사업을 좀 합리화를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형 성장에서는 조금은 제한이 되긴 하겠지만 영업이익률, 마진 쪽에서는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통신사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업을 크게 영위를 하고 있는데 BC카드 같은 경우는 신사업, PLCC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KT SK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호텔 사업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사 쪽에서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기여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분기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붙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C카드 쪽에서 대손 충당금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 KT 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스카이TV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각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회성이 좀 붙기 때문에 이익 기여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 기준으로 연결 영업수익 27조 원으로 2%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조 원으로 5% 성장대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수익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고 비용 증가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은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조금 아쉽게
역성장이 나오긴 하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확인하고 가실 부분이 1분기부터 KT가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 통해서 결정한 이후에 주총에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기말 배당만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균등 배당 형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통신 업종이나 KT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DPS는 1960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분기별로는 균등 배당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분기에 한 490원 수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4,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